안명근은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에 굳은 기계와 절개를 지녀 사촌형 안중근과 닮은 점이 많았다. 이 무렵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하고 헌병과 순사들을 온 나라 곳곳에 그물망처럼 빽빽하게 배치했다. 길을 가는 사람들조차 눈짓으로만 의사를 전할 뿐 감히 마주서서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다. 일본은 애국당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려 했다. 특히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 이후 안중근의 일가는 더욱 심한 탄압을 받았다. 헌병과 순사가 날마다 집에 찾아와 가족들의 외출을 감시하고 속마음까지 캐물었다. 마치 감옥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안명근은 이런 탄압에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일본의 눈을 피했듯이 맞는 장정들과 손을 잡고 몰래 무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는 중요한 길목에서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습격할 계획을 세웠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사 날짜가 다가왔을 때 뜻밖에도 계획이 미리 새어나가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법정에 들어서자 신문을 맡은 법관이 암살을 계획한 이유를 물었다. 안명근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너는 하얼빈에서 이토를 쏴 죽인 안중근을 모르느냐? 그분이 바로 나의 형님이시다. 나는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데라우치를 죽이고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했다. 그러자 법관이 말했다. 내가 나란 일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모으면서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돈까지 빼앗았으니 그게 도둑이 아니고 뭐란 말이냐? 안명근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다. 우리 2천만 국민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너희야말로 진정한 천하의 큰 도둑놈들이다. 나는 그 큰 도둑을 없애 우리나라를 구하고 세상의 올바른 이치를 바로 세우려 했을 뿐이다. 어찌 나를 도둑이라 할 수 있느냐? 법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안명근은 살인을 계획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혐의로 종신형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이렇게 말했다. 안명근은 안중근 의사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훌륭하니 두 사람 모두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안중근 사건을 빌미로 애국당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여러 차례 사람들을 잡아가뒀다. 김옥량, 김도희, 고정화, 이상직, 이승길, 주진표 등 100여 명을 체포해 감옥에 가뒀다. 심지어 애국당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재산이 좀 있거나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사건에 엮어 잡아들였다. 황해도 일대에 내로라 하는 집안 가운데 이 탄압을 피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진사 신석충은 성화군 사람이다. 그의 집안은 7대에 걸쳐 한 지역에 뿌리를 내려 가족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 살림이 넉넉했지만 재물을 혼자 쌓아두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싼 값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가난하거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두루 도와 멀고 가까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덕을 입었다. 심지어 마을을 약탈하던 동학당도 서로 저 집만은 건드리지 말자고 단단히 주의를 줄 정도였다. 이처럼 세상 풍속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신석충의 아름다운 행실과 두터운 덕행은 마치 봉황의 깃털이나 기린의 뿔처럼 보기 드문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 집안의 명성을 못마땅하게 여겨 거짓으로 애국당과 연루되었다는 죄를 씌워 신석충과 그의 사촌형을 잡아들였다. 두 사람은 일본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뜻을 굳히고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